책을 많이 읽으면 뭐가 다를까?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깊어져요. 그 사물을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보는 그 시각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듣면 그건 그 사람 말이고 내 생각을 갖고 내 말을 하게 돼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의 100% 진리에 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양 서양 막론하고요. 유명한 지도자들 있죠. 옛날 황제들 있죠. 임금들 있죠. 거의 예외 없이 독서 광들이었다는 것. 책을 무지무지하게 읽은 사람들이에요. 세종대왕은요, 한 권 책 가지고 100회도까지 했대. 그분이 IQ가 낮아서 100회도 했겠어요? 혹시라도 놓친 게 있나? 우리 책 읽다 보면 이래도 갈 때, 이래도 갈 때 보면 놓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되면요, 어떤 책이 나오고 누가 무슨 말하고 또 매스미디어가 어떤 보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판단을 해요. 저건 아니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판단을 못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독서를 통해서 형성해 놓은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판단력을 가지고 그걸 딱 자로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단단하게 사는 것이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식 기반 사회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식의 양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지식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지식은 여전히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 지식은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선생님의 지식의 양은 똑같아요. 거의 갔다가 와도 돼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보면 애들이 엄청 깍깍 웃으면서 공부도 잘해요. 근데 한 선생님이 애들 잡다 가만히 있어. 그 차이는 뭘까요? 아이들 앞에서 그 지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이것저것 다 보든 상관없어요. 책 열심히 읽고 열심히 놀죠. 그럼 그 아이의 뭔가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예요. 잘 놀아야 돼요, 아이들. 잘 놀아야 돼. 레고 많이 사주시잖아요. 레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레고의 뜻이 play well together. 놀아라도 아니고 잘 놀아도 아니고 함께 잘 놀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잘 노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요, 노는 것은요, 어릴 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방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아이들은 그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뛰어놓고 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내 아이 막 소중하다 해가지고 바짝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을 갖되 아이들이 느끼지 않도록.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이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것은 그걸 안 하면 무력해지니까요. 그 금단 현상 아시죠? 뭐 좋아하다가 하다가 안 하면 막 이상해져 버리는 거. 독서에도 그 금단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쭉 읽다가 한 일주일 안 읽잖아요. 그럼 막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실제로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그렇게 아름답던 세상이 막 이상하게 보이고. 교육관님께 평상시 하고 싶은 말 또는 묻고 싶은 말 또는 잘한 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번 가볍게 써주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쓰셨습니다.
교육관님 편하게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기 전에 우리 학교는 지금 두 번째시죠? 작년에 혁신학교 한번 오시고 고창은 그러면 가끔 오시죠? 수도 없이 왔어요. 아, 그러면 간단하게 고창하면 오면서 생각나는 거 단어나 문장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먹을 거리가 많다. 먹을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잘 받았잖아. 장어. 알겠습니다. 네, 정말 격식이 없으세요. 이게 저도 장어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한번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육관님 아까 그 강의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색은 항상 저도 나이버나 뭐 다움 뭐 이런 데서 저도 하는데 교육관님은 포털 사이트를 우리 또 항상 외국 걸 이용하시는데 우리 클래스가 또 우리가 고창이라서 바로 첫 문장이 그죠? How are you라고 또 해주신 분이 또 센스 있고 How are you? Thank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궁금하시다고 첫 번째 분 남기셨는데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서 지냈던 걸 생각해 보면 학교 가잖아요. 그럼 교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궁금증,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배우나. 아이들 가슴 속에서, 개인 속에서 이렇게 궁금증이 살아올라오고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고 나면 애들이 좋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좋아서 풀었다.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 먼저인 교육, 항상 이상적인 교육인데 교육관님 아까 오시자마자 제가 5학년 담임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2명이서 가는데 선생님들보다 먼저 가서 약수하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소탈하게 하시는 거 보고 저 오늘 처음 뵀거든요. 가까이서. 근데 정말 말씀으로만 들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5학년 2명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셨을 때 제가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는 바람에 그랬어요. 너무 기부싸고 나올 수는 없어서. 또 한 분 남기셨던 교육감님, 먼저 이 100일에 내교하여 주신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으로 인해 전국 지역 중 전북 교육에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화이팅이십니다. 이거 대놓고 칭찬하기 화이팅이라고 하셨네요. 아까 국어 성적 잠깐 말씀드렸죠. 다른 시도 한번 알아보세요. 뭐 친척들 교원들 있으면 이 정도로 교사 독서 동아리가 많은 곳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요 돈저도 안 해요. 네,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서 토론 동아리가 학교별 또 관내별로 진짜 선생님들 방과 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이제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그 진짜 증명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독서가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물려줄 유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이 나왔네요. 우리 학교가 또 몇 단위 학교다 보니까 좀 궁금하셨나봐요. 소규모 학교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하셨는데 혹시 어렸을 때 아이가 둘이거든요. 얘 둘이 어려서 몸이 안 좋으면 꼭 한 분한테만 갔어요. 수학 의사요. 한 분 갔는데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 주사 안 주고 항생제 안 주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좀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렸다가 낳는 그런 적이에요. 근데 애들이 잘 나아요. 느긋하게 좀 기다리긴 하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치료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 선생 오해하지 마. 내가 잘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야. 의사가 하는 일은 환자가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사람들이 의사들이 오해를 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마 답변이 되지 않을까. 네, 소급학교다 보니 우리 치료가 아닌 이제 스스로 일어나도록 스스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 정도 규모 학교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들 없앴거든. 근데 전북은 끝까지 버텼잖아요. 못 없앤다. 그러면 전북 지역 언론은 또 뭐라고 합니까? 김성환 교육감 또 정부와 충돌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북은 안 없앴잖아요. 안 없앴는데
너무나 압박이 심하니까 다들 막 없앴거든. 엄청나게 없애고 사이 학교예요. 근데 전북은 지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학교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감이 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고.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도 한 몇 년 전에 소규모학교에서 없어지는 학교였었는데 교육관이 그때 이제 교육정책 어울림 학교라고 해서 작은 학교가 좀 잘 할 수 있게 예산적인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 학교가 지금은 50명이 넘는 학교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교육부 정책은 작은 학교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였지만 전라북도에서 아마 소규모학교 살리기로 교육관님이 실시하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답변 잘하셨으니까 교육관님 안녕하세요. 학교 현장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합니다. 네, 제때 또 칭찬이 나오시네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었던 또 성장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발전 방향은 또 어떻게 하는지 노력할 점 무엇이 있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성장평가제를 우리 언제 시작했죠? 이제 의무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올해?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요즘 마취 주사를 한 번씩 맞을 때마다 빡빡해서 작년부터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잖아요. 학교가. 작년 1학기부터인데 그 교육에서는요 특히 교육감부터 경계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지시 내리는 겁니다. 이건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성장평가제는 사실 단위 학교 중에 몇 학교에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교육청 공무원이 먼저 나간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정읍의 수성초등학교 여기는 이미 중간시험, 기말시험, 지필평가를 없애면서 성장평가제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풀뿌리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거 보면서 이제는 시기가 됐다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아이들에게 그 지필평가 이렇게 한 것이 아이들 지적 성장을 오히려 막아버리거든요. 자꾸 정답 찾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외다 이렇게 이걸 지시를 했어요. 절대 성장평가제는 이렇게 운용하라라는 그런 메뉴를 주지 말아버렸어요. 조금 처음에는 혼란이 있더라도 학교마다 교사마다 거기 막 형편에 맞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봤는지 이제 부산에서 못 봤을까? 부산에서 금년인가 그것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이야기했는가 봐도 우리는 언론에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전국 뉴스를 타면서 부산교육청이 최초로 초등학교 성장평가제를 도입했다고. 네. 저희들이 최초죠. 네. 잘못된 기사니까요. 네. 성장평가와 같이 가는 게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참학력이라는 지금 전북 교육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참학력인데 사실은 교육관님도 그 성장평가가 어찌 보면 같은 선상에서 성장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연결되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전반에 저희 교육관님 선배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들이 연수를 하면서 많이 학부모도 공감을 하시고 이게 같이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관님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비 오는 날 어울리는 시 한 편 낭송해 주세요. 중간쯤 되니까 시 낭송 한번 박수 한번 들어보죠. 시 낭송 한번 들어보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써져 있어서 지금 저기 시간상 이게 시를 하더라도 네. 그 짧은 시를 지금 해야 돼요. 그럼 그렇죠. 긴 시도 가능하시다는 말씀. 아니야. 몰랐습니다. 예. 참. 좋으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하나를 뽑았어요. 아니 나 긴장돼. 사랑의 물리학 김인육.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처럼 가느다란 그 계집애가 꽃잎처럼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도깨비에 나오는 사랑의 물리학 다시 한번 또 동요벼전하고 또 다른 또 멋진 또 잘 아신 분의 아마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 멋지게 들었는데요. 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농촌학교이다 보니 문화활동 시간을 자주 갖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문화활동 시간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뭐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 같아요. 지금 익산에서 일이 낭중이 그 새로 지은 곳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익산 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센터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했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지역으로 좀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은 지금 폐교 부지를 매각을 안 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 공간대로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아이들은 잘 놀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놀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곧 조만간 또 우리 대산이나 각 단위 면 단위에서도 문화활동 어떤 장소만 된다면 또 좋은 시간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잊지 않고 교육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거 쓰신 분 직접 하시면 감동이 더할 텐데 제가 요건 없이 하는 것 같죠? 교육감님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여기 또 칭찬이 또 계신데 교육감님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신 그 마인드 존경합니다. 교육감님 행복한 교육 공동체, 행복한 매산초등학교 많이 후원해 주세요. 이건 학부모님이 쓰신 것 같은데, 예. 또 있네요. 여기서 또 아마 교사분이 쓰신 것 같은데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어떻게 해야 이상적일까요? 하고 교육감님한테 물어보시면 참 어려운데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바 있으시면? 지금 공적으로는 제가 공용차에 수행기사가 있죠. 수행기사가 있는데 쭉 길을 달리다 보면 간혹 그런 순간이 있겠죠. 이 코스가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그냥 스스로 격돌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왜 길을 그렇게 돌았어? 그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맡기거든요. 그거 뭐냐? 수행기사와 교육감나 사이에 서로 늘 친밀하게 하지만 내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것은 운전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이제 지금 경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경계. 교육감과 수행기사 사이에 관계가 있죠. 부부 사이도 관계가 있죠. 부모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관계가 있고 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는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은 서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선이냐? 그것은 우리의 건강한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계시죠?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학부모님이 선을 좀 넘는 것 같이 그럼 다른 학부모님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저건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말 우리 현장에 있으면서도 학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정말 어려운데도 그 선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학부모님 쓰신 것 같은데요. 현재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골이다 보니 애들이 여러 가지를 접하기 힘든데 시골 쪽으로 조금만 더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화이팅. 네, 멋지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으니까요. 아마 좋은 중복되는 질문이나 말은 이제 피하고요. 교육감님 칭찬은 중복되더라도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환영합니다. 네, 거의 다 끝납니다. 교육감님 지금처럼만 잘 부탁드려요. 칭찬 릴레이처럼 이것도 칭찬이네요. 교육감님께 아이가 희망하는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지금 이제 혁신학교 얘기도 나왔네요. 여러 가지 혁신학교의 모습을 통해 여러 모습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라고 하셨네요. 근데 혁신학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우리 학교도 지금 2년 차 되고 있는데 사실 혁신학교가 지금 일반 학교를 혁신학교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교육관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전라북도는 어찌 보면 일반 학교가 혁신학교의 어떤 궁극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다고 보시는지. 예. 처음에 혁신학교를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임기 동안에 혁신학교 100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목표치다. 100개를 반드시 만들겠다 그게 아니다. 적격성이 판단되면 인정되면 100개 만드는 것이고 부족하면 100개에 미달하는 것이고 아니 넘어서는 100개를 더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그 100개 학교가 아주 잘 혁신이 됐다. 그래서 됐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 혁신학교의 그 효과, 그 교육화 이것이 다른 학교로 다 퍼져나가는 거다.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퍼져나가는 거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학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혁신학교가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거다. 어떤 학교는 끝까지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는 혁신학교 안 할래요. 그거 그대로 존중해 주자. 안 하겠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변하지 않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옆에서 변하고 있는데 왜 거기라고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혁신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이 움직이고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가장 큰 변화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처음에 2010년에 교육감 됐을 때 교장 선생님들 시선과 지금의 시선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지금 시선은요. 철저하게 자기 학교에 집중하더라고요. 교육감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학교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이 자리 지금 7년 4개월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교육감은 계속 한 자리에서 7년 4개월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 말을 많이 해요. 전라북도 혁신학교는 종잡을 수가 없더라. 다른 지 교육감님들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혁신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모델 케이스를 알아보려고 하면 전라북도에 가면 모델 케이스가 없다. 학교마다 다 색깔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혁신학교를 할 수 있냐 자기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상상했던 혁신학교는 그거였어요. 다 각자 색깔이 있는 혁신학교. 마지막인데요. 교육감님 화이팅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분 정도 시간이 갔는데요. 토크쇼 마지막은 교육감님이 여기 계신 분 오신 분들한테 딱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저는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딸도 있는데 얘네들이 아주 모험적으로 막 제때돼서 공부도 막 슉 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부모 속을 시원하게 좀 역시 내 아들 내 딸이구나 그 정도로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성장하고 있거든요. 딸아이를 얼마나 이뻐했는데요. 딸아이랑 뭐 좋아 죽겠어. 그냥 기절할 것 같아요. 아침마다 학교 태워다주고 아들 태워다주고 아들 먼저 내리고 딸 태워다주고 계속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아빠 잘 쳐다보지나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계속 언젠가는 아빠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작년까지도 와이프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자기 바보야? 아빠 뭔지 몰라?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지. 지 아빠가 교육감이란 거 알지. 그래. 그런데 얘가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아빠 딱 보면 아빠 그래. 집에 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그래. 응 왔죠? 그래. 응, 왔죠. 지금 24살 왔죠? 왔죠. 아빠 응 이리 와 여기 누워. 그러면 누워요. 왜 그러면 이리 여기 기지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찢지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지 내 딸이지. 아이들은요 그냥 기다려 주세요. 막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누가 강요하면 싫어하잖아요. 싫죠. 아, 내가 할 일을 갖다 남편 지가 아무 할 것도 아니면서 하라고 시키면 싫잖아요. 똑같아요. 아이들은 기다려주면 엄마 아빠 길에 어긋나지 않게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딸 있잖아요. 딸한테 엄마가 딸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너 같은 딸 낳아봐. 악담을 이렇게 해봐요. 악담을. 딸은요 엄마한테 막 그렇게 하면서도요 딸의 가슴에 항상 엄마가 있대요. 아빠들 자기요 아들한테 막 소리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아들한테 아빠는요 존재 자체로 안정감을 준대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 기억하시죠? 2011년에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시 쓰기 대회를 했는데 2학년 제가 쓴 시 기억나세요? 제목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 시가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 속도에 아이들 속도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이들 속도에 맞추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아이들 내 자식 내가 믿어주세요. 그래 애가 그런 거죠. 아니 부모도 내 자식 다시 못 믿는데 누가 내 자식 믿어주겠어요.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관계에서는 선생님들 믿어주시고요. 선생님들 믿어주시면 잘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건강하십시오.